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검찰을 소개하겠어요. 저는 검찰을 지금 검찰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끝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 오로지 민간인으로서 지금 검찰이 다르게 수사할 만을 바랄 뿐이죠. 저는 억울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소리 듣고 괜찮으신가 봐요? 뭐예요? 정윤혜 씨 목소리 듣고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 저한테 박관천이 답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죠? 네, 정윤혜 그래서 씨. 제가 그 이후에 다른 그 언론사에 나가서 저녁 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뭐라고 하셨죠? 문건 내용이 왜 사실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드렸고 예. 모임 내용이 왜 사실이라는 것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불장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관천 전 경정이? 불장난요? 글쎄요. 저걸 불장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잖아요. 저걸 불장난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꺼내든 게? 그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불장난했다고 하는 게? 저도 그건 누가 어떤 의미에서 불장난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부 닮는 것 같다. 자기가 엮였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엮였다고 생각하는 문건의 내용이 다 사실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과연 제가 여기서 엮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할 몫이 아니고 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노 변호사 슬쩍 얘기했죠. 왜 나왔냐고. 박관천 전 경정에게. 아니 지금 법적으로 문제돼서 말 안 하고 이래서 말 안 하고 하려면 뭐 하는 질문에 거예요? 대답을 거의 안 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만 다시 반복하신 거여서 그러면 오늘 나오신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못 들은 셈이니까 정확하게 나오신 목적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정확히 뭔지 좀 차라리. 차라리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저희가 물론 섭외를 해서 나오신 거죠.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거. 제가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질문에 답을 한번 질문에 해보시고.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한 걸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상세한 걸 알고 싶으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계가 어떤 제가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다 밝히셨는데 여기서는 다른 언론에서 밝혔다는 말만 하시니까 무엇을 밝히셨는지 궁금해서. 워낙 밝힌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예. 다 정리를 갖다가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 본인 구속영장에 보면 허위 경위서를 만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유출자로 몰아 처벌을 요구했다 해서 무고도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요. 처음에 2014년도 4월, 5월에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 저를 찍더군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라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저를 보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범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당신이 진범이다라고 그런다. 청와대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진범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걸 보도했던 이제 그 기자분과 접촉을 해서 청와대 문건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 문건이 어떤 경위로 나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조홍천 비서관을 찾아가서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건 빨리 청와대 보고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떤 면을 보면은 시청자께서 볼 때는 막는다. 언론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몸에 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쨌든 민감한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하고 증거를 회수한 문건하고 그 문건에 대해서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 저 정윤회 문건이 소위 언론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공개되고 어떤 정치인께서 예전에 이런 이걸 유출을 암시하는 이런 하인리 법칙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문건이 보고됐는데 왜 회수를 안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 때 바로 저한테 무고죄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때 그럼 앞에 그 이유를 진술한 거군요. 정윤회 실세는 실세 아니면 최순실 방패막이 어느 쪽입니까? 최순실이 방패막이로 쓰인 거예요? 아니면 정윤회가 실세는 실세였어요? 제가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저는 그때 제가 지득한 사실과 그다음에 정보 분석 의하면 정보 분석과 제 판단에 의해서 저는 제 양심껏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면 저게 국정농단의 주체가 주역을 굳이 따지면 최순실과 이제 정윤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인 건가요? 이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예를 들면 5대5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7대3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뭐 딱딱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요. 저 두 분은 그 비선실세라는 그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저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생각합니다. 한 편이네, 한 통속이네 결국. 네, 이게 돌고 돌다 보면 또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럼 지금도 연결돼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부가? 뭐 제가 안 본 상태에서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윤회 씨가 아마 검찰 출석할 때 변호인과 지금 그분이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죠. 뭐 우연히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확인한 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우연 일치가 많네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지금 남겨두고 계시고 어쨌든 미결구금에서 500일을 채우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요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나를 유죄로 만든 증거가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내가 유죄가 되었다. 혹은 뭐 잘못된 뭐 판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죄가 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검찰도 수사를 이상하게 한 거고 법원도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혹시 그런 의사도 있으세요? 아직까지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왜냐하면은 재판을 받는 입장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서 생각합니다.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지 내가 말 이렇게 판결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위 찍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국민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마저 부정하면은 이 나라에서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그것이 비록 내 개인의 양심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법부와 헌재의 판결은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잖은 말씀 이제 됐고. 최순실 문건을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처음에 최순실 씨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최순실 문건이라고 규정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를 조사하라 해서 정윤회 문건이고 제가 정윤회 문건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VIP 최측근 바로 정윤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VIP 최측근 동향을 조사했었던 건 맞죠? 아닙니다. 처음에 조사를 하명받은 내용은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교체 관련 이렇게 교체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을 떠들고 다니고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다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십상시하고 만나고 있었던 정윤회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고 그 내용을 넣으면서 당시뿐만 아니고 또 2명이 더 있다라고 제가 넣었죠. 뭐 말씀드리면 뭐 이정현 홍보수석이나 당시 국세청장이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 3분 중에 조사를 시킨 분은 안 나가고 다른 2분은 뭐 몇 개월 안에 있어서 나갔죠. 그래서 뭐 예언서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뭐 예언을 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민감한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대로 뭐 예언이 됐죠. 뭐 청문회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대목은 진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참, 2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김기춘 실장께서 최순실 씨 모른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박 의원님께서 영상을 제시하시니까 참 그때 기억력이 난다. 이름이 기억난다. 저는 참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옛날 상관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국정을 보좌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원망이 많으시겠네. 우병우 수석 전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말을 100% 믿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사받던 2014년 12월, 15년 1월에 청와대는 제가 여태까지 작성했던 문건을 예. 복합 출력해서 뽑아서 검찰에 주었습니다. 예. 그 당시 우병우 씨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통상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하면 민정 요청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문건이 얼마나 민감한 문건인가를 판단 못하실 정도도 아닌 것 같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리고 예. 그 민감한 문건을 보지 않고 주었다? 네.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다 됐고 건전한 이거 어떻게 해요, 상식이겠어요. 이거. 공부 안 된 거 그냥 덮고 가는 게 나아요, 나라를 위해서? 알려져야죠. 그렇죠. 정확한 진실이 예, 알려져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덤까지 갖고 갈 진실도 있다 그랬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고 내일 또 나오세요.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것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후반부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 정리를 갖다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 본인 구속영장에 보면 예. 허위 경위서를 만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유출자로 몰아 처벌을 요구했다 해서 무고도 들어있다. 예. 이래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 내용요. 처음에 2014년도 4월, 5월에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 저를 찍더군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라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저를 보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범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당신이 진범이다라고 그런다. 청와대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진범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걸 보도했던 이제 그 기자분과 접촉을 해서 아, 청와대 문건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 문건이 어떤 경위로 나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뿐이죠. 저는 억울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소리 듣고 괜찮으신가 봐요? 뭐예요? 정윤혜 씨 목소리 듣고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 저한테 박관천이 답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죠? 네, 정윤혜 그래서 씨. 제가 그 이후에 다른 그 언론사에 나가서 저녁 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뭐라고 하셨죠? 문건 내용이 왜 사실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드렸고 예. 모임 내용이 왜 사실이라는 것도 객관적 증거에서 상식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불장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관천 전 경장이? 불장난요? 글쎄요. 저걸 불장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잖아요. 저걸 불장난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꺼내든 게? 그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불장난했다고 하는 게? 저도 그건 뭐 누가 어떤 의미에서 불장난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부 닮는 것 같다. 자기가 엮였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엮였다고 생각하는 문건의 내용이 다 사실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과연 제가 여기서 엮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할 몫이 아니고 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노 변호사 슬쩍 얘기했죠. 왜 나왔냐고. 박관천 전 경장 아니 얘기. 지금 법적으로 뭐 문제돼서 말 안 하고 네, 이래서 말 안 하고 하려면 뭐 하러 질문에 나왔냐. 대답을 거의 안 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만 다시 반복하신 거여서 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못 들은 셈이니까 네. 정확하게 나오신 목적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정확히 뭔지 네, 차라리. 네, 차라리 그걸 솔직히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니 저희가 물론 섭외를 해서 나오신 거죠.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거. 제가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질문에 답을 한번 질문에 해보시고. 대해서 답을 네. 해주셔야죠. 제가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뭐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한 걸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상세한 걸 알고 싶으시고 또 그러실 다른 거네요. 분들도 네. 그렇고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계가 어떤 제가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다 밝히셨는데 여기서는 다른 언론에서 밝혔다는 말만 하시니까 무엇을 밝히셨는지 궁금해서. 워낙 밝힌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야! 가만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뭐 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검찰을 소개하겠어요. 저는 검찰을 지금 믿고 있는 검찰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끝발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 오로지 민간인으로서 지금 검찰이 다르게 수사하고 네.